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대동강도 녹는다는 우수. 대동강물이 녹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오늘 날이 확실히 풀리긴 풀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우수, 오늘 수요일 아침 뉴스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하이난으로 가족 여행을 다녀온 30대 남성이 어제 오전에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코로나19 의심으로 검사를 했지요. 질병관리본부가 얘기한 바에 따르면 30대 남성 사망 관련 코로나19 검사 결과는 음성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폐에서 출혈 흔적이 발견됐고 폐렴 증상을 보이는 것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명이 사망을 하고 40여 명이 다친 터널 사고가 있었죠. 남원 3회 2터널 사고인데 도로 결빙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해당 지점의 사고 방지를 위한 도로 제설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어제 한국도로공사는 관계자는 사고 구간은 결빙 취약 구간에 해당되지 않고 전날부터 지속해서 제설 작업을 해왔다. 결빙에 의한 사고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전북소방본부 관계자는 사고 원인을 단정지어 말할 수 없고 합동 감식을 통해서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세청이 지정하는 모범 납세자는 이제 주중에 철도를 탈 때 철도 종류별로 10%에서 30%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18일 한국철도공사와 이 같은 내용의 모범 납세자에 대한 철도 운임 할인 혜택 관련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대 대상자는 오는 3월 3일 납세자의 날에 표창을 수상한 모범 납세자고요. 한국철도는 모범 납세자의 철도 운임을 할인해서 성실 납세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국세청은 한국철도의 상시적 세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절기 우수인 오늘 전국의 하늘 표정 대체로 맑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도 없이 대기질 청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어제 눈이 내려 많이 쌓인 지역을 중심으로는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려 쌓였고요. 또 기온이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날씨 보이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 많겠습니다. 교통안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전국 기온이 영하권에 놓인 가운데 추운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이 영하 4도, 대전이 영하 2도 등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다행히 낮에는 서풍이 불어들면서 기온이 점차 오르겠습니다. 평년보다 2, 4도가량 높은 7도에서 12도 선으로 날이 포근해져서 활동하기 무리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까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수요일이고요.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초대석이 있는 날입니다. 남성적인 연기, 선 굵은 연기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배우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제2의 인생, 무속인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남자 배우입니다. 여러분, 정호근 씨를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TV에서 어렸을 때 네. TV에서 연기하시는 것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실제로도 포스가 남다르세요. 뭔가 느껴지는 게 있죠. 네. 포스라고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제 조금만 지나면 나이가 이제 꺾어져가지고. 뭐 어쨌든 우리 이 선생님하고는 M본부에서 5, 6년 전에 뵀는데. 네, 맞아요. 네. 또 우리 또 이렇게 만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건강하시죠? 예, 네. 건강합니다. 아니, 관리 잘하세요. 그 저요? 몸이 이렇게 나거나 들지 않았어요. 그건 제가 노력하는 것도 있지만 네.
일이 이게 되다 보니까 힘드니까 뭐 살찔 겨를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그 일이 얼마나 힘든 건지는 차차 여쭙도록 하고 네. 우리 행복한 아침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또 이렇게 직업이 바뀌어서 또 이렇게 이런 프로에서 저를 불러주셔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는데 아무튼 또 제 직업 이러니까 또 직업적인 얘기를 해드리자면 모두 건강하셔야 돼요. 돈, 명예 다 필요 없더라고요. 건강하셔서 올 한 해도 아주 많은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뻘쭘하네. 사실 실제로는 처음 뵀는데 네. 연기하실 때부터 느꼈지만 목소리가 워낙 좋으세요. 그쵸, 노래하셨어도 굉장히 잘하셨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잘 모르시는 게 실제로 음반을 1999년도에 내셨죠. 세미 트롯으로. 네. 음반을 내셨어요. 네. 음반은 냈지만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그 어떤 K본부에 누가 잘하나라는 이 프로가 있어요. 그 지금도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이제 상을 받고 네. 노래 잘한다 막 이제 어른들이 말씀해 주시고 네. 그러니까 레코드 회사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어머. 그때부터 이제 뭐 만화 영화 주제가를 부르면서 이제 노래를 부른 계기가 됐죠. 예, 거기에 제가 예선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요? 76년인가? 이재용 MC님은 연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노래도 하고. 연기도 했어요? 꽃사슴 아동극단이라고요. 야 대단하네. 근데 그때 나라라 태극호인가? 그거 하고 제가 알기로는 온달과 평강공주 이거 부르셨어요. 저 나라라 태국고 뭐 네. 제또 출동하라 우주 삼총사 오. 타이거 마스크 뭐 이런 요. 거 있잖아요. 지금 지금 나온다.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나오고 있죠. 저희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한번 함께 들어보시죠. 이 목소리라고? 아니야 이거는 이 제 목소리네. 야, 이 목소리예요? 와. 야, 이렇게 미성의 소년이 네. 이거 기억나요? 정말 진짜 고음이었어. 네. 절대 고음이었는데 네. 목소리가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야, 이렇게까지 노래를 변할 수 있나요? 이 정도 불러야 본선에 가는구나. 나 예선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저 목소리가 몇 살 때이신 거예요? 저 때가 초등학교 6학년. 야. 6학년 때. 근데 변성기는 안 지났으니까. 네. 예. 그래서 목소리가 이렇게 깔끔하고 예쁜 것 같은데 네. 혹시 기억나신다면 살짝 좀 맛 좀 보여주실 수 있어요? 떠오르신다면 아니 뭐 조금이라도 지금 나와서 그런 노래까지. 좀 다르겠지만 살짝만. 네. 어디에서 나타났나 번개 같구나 나라라 태극호. 너무 좋은데요? 아니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따라 네. 부르고 막 그러고 다녔어요. 예, 나라라 태극호의 주인공을 또 여기서 만났어요. 참 주제곡을 그래서 몇 곡이나 부르셨다고요? 주제곡은 많이 불렀어요. 많이 불렀는데 이제 가장 기억해 주는 것이 나라라 태국호라는 그 주제가고 뭐 인형극 제또 출동하라 뭐 충신 박재상 하늘에 반짝이는 별이 많지만 뭐 달도 하나 나도 하나 충성도 하나 뭐 이런 게 있어. 지금도 다 다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하시기 참 대단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럼 노래에 어렸을부터 관심이 많았네요. 네, 뭐, 어떤 전문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네. 넌 이태리 가서 클래식 가수가 돼야 되겠다. 또 이러면서 막 부름을 태워주셔가지고 노래를 부를까 했더니 뭐 집안에 아주 그냥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공부가 되겠어요. 바람 들어간 애가. 그래서 그거 바람 재우느냐고 참 혼났어요. 그랬군요. 예. 지금 뭐 살짝 노래 맛도 보여주셨지만 노래면 노래, 네. 연기면 연기 정말 다재다능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한번 배우 정호근의 인생사에 대해서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시죠. 데뷔 37년 차예요. 떨려. 명품 조연의 고충. 네. 정호근 씨는 1983년 MBC 공채 탤런트 17기로
합격을 해서 1984년에 데뷔를 했습니다. 이후 80여 편의 드라마에 출연하면서 선 굵은 연기들을 보여드렸죠. 현대극부터 사극까지 시대를 넘나드는 연기는 물론이고요. 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죠. 정호은 씨가 연기하는 역할은 시청자들로 하여금 극을 현실로 착각하게 만들 만큼 생동감이 넘친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뭐 예전에 연기하실 때 사진도 나오는데 다양한 역할 많이 하셨지만 아무래도 정우근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악역. 네, 명품 그렇죠. 악역. 네, 악역입니다. 공교롭게도 그게 어떤 제 닉네임이 돼버렸는데 정말 그 얘기 듣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전화 오는 것마다 악역이니까. 오는 것마다 무슨 역할이에요? 악역. 무슨 역할이에요? 나쁜 나라. 네. 이러니까. 근데 이제 악역이라는 어떤 그 역할 캐릭터가 아시다시피 시청자들한테 제일 욕을 많이 먹는 그렇죠. 캐릭터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기를 너무 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안 하면 식구들을 어떻게 먹여 살려. 뭐 이런 거예요. 완전 생존 경쟁에 입각한 연기를 해가지고 네. 녹화장에 들어가면은 그냥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들어가서 연기를 하면 굉장히 말 그대로 또 악역이니까 강하게 보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돌아오는 하여튼 뭐 5만 가지 욕이란 욕은 다 먹어봤으니까. 그런 고충이 있었군요. 근데 그래서 이렇게 제가 지금 이 직업을 하면서도 네. 굽힘 없이 당당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어떤 디딤돌이 되지 않았나. 왜냐하면은 뭐 현장 가면은 뭐 손가락질은 다반사고 현장에서 또 특히 이제 이런 민속촌이나 뭐 한옥 이런 데서 촬영을 하면 이제 견학을 오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 앉아서 이렇게 대본을 외우고 있으면 뭐가 뜨끔해가지고 뭐 어떤 사람은 돌을 던지지. 아이고. 그러면 뭐 돌을 맞았는데 인상은 좋을 일 없잖아요. 인상을 쓰고 이렇게 쳐다보면 저렇게 못된 놈이야. 야, 진짜 그때는 싫더라. 연기하기가 싫었어요. 근데 이제 뭐 또 감독들께서는 그러잖아요. 네가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그렇지. 그런 거야. 그렇죠. 근데 그게 그 얘기조차도 네. 정말 듣기 싫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 정도로 실감나는 연기를 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나쁜 사람인지 알고 돌까지 던졌는데 그래서 악역이 너무 싫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다면 어떤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악역 아니고 나는 뭘 잘할 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코미디 배우였거든요. 그리고 셰익스피어하고 뭐 이런 사실 대학교 때는 제가 중앙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했는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는 이제 뭐 워크샵이니 여러 극을 접하게 되잖아요. 하면 주인공만 했거든요. 이게 이제 병인데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이렇게 구름 타면 안 된다니까. 그리고 교수님들까지도 또 그렇게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고. 잘한다고. 연기 잘한다고. 대학극을 하면 사람들이 줄을 서서 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구름 타다가 방송국 들어가니까 뭐 세상에서 난다긴다는 사람은 다 모아놨는데도 나도 그 틈 사이에 끼어서 할 수 있을 거라 어떤 착각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되더라고. 그렇게 안 되더라고. 역할 주면은 저 끝에 있는 배역 이름도 없는 배역, 뭐 뒤통수만 나오는 배역, 대사 한마디의 배역. 저는 여기서부터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뭐 제가 뭐 뒤에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도 없고 그래. 그럼 오로지 실력이다, 연습이다, 노력이다. 이렇게 해서 점철된 세월이 배우 생활이었어요. 그래도 정말 탄탄한 악착같이 연기했어요. 악착같이 해서 탄탄한 개성파 연기자 이런 소리는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확실한 자기의 연기가 있었던 배우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그게 밑바탕이 다 돼서. 그게 바로 어떤 명품 조연의 고충 여기까지 포함이 돼서 우리가 얘기를 나눠봤고요. 네.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아하. 17년째 기러기 아빠. 17년째면이고. 자녀들의 유학 생활로 17년째 기러기 아빠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유학을 시키게 된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다고 하네요. 뭐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저는 이제 제 인생에서 겪지 말아야 될 일을 겪었잖아요. 자식들 둘을 보냈고 잃어버렸고 또 그 계기가 돼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물론 우리나라 의료 시설이 뭐 낙후되고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나라 가면은 저희 집사람이 이제 임신 중독이 와요. 임신을 하면. 근데 이것은 이제
임신을 할 때마다 오는 병이기 때문에 애를 이렇게 아가를 이제 뱃속에서 오래오래 키우지 못하는 그런 병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된 게 미국행이었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아이를 낳게 됐는데 그런 어떤 이 세월이 벌써 17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럼 그때는 연기도 중단하고 가신 거네요. 한때는 정말로 연기를 관둬야 되겠다는 생각도 그 당시에 했거든요. 네. 왜냐하면 집안에 이런 큰일이 벌어지고 이러면 모든 것이 다 귀찮고 그리고 우호적이나 아니면 말 그대로 보듬어 주려고 오는 사람들조차도 네. 다 싫어지는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유 이거 저거 다 적고 나도 들어가야지 하는데 또 목구녕이 포도청이니까 누가 벌어 먹입니까? 근데 이렇게 또 와서도 또 내가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럭저럭 애들이 또 미국 있을 땐 일하면서 돈은 보냈는데 물론 충분하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궁여지책으로 또 들어와서 나 타렌트 다시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저런 얘기하면서 다시 연기 생활을 시작했죠. 근데 그때 이제 경제적인 고통도 있었을 거고 가족에서 그 아내의 그런 고통도 있었고 본인도 그걸 지켜보면서 너무 힘들어서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도 제가 어디서 전해 들었거든요. 저는요 그때 사실 이런 상황은 겪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절대로 이해 못 하시죠. 근데 이제 겪은 분들은 아마 이해를 하시겠지만 살기가 싫더라고요. 그때 아마 그게 약간의 정신병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뭐 우울해지고 그리고 술을 무지하게 마시게 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이제 남산 순환도로가 있는 집에서 살게 됐는데 거기는 막 차가 쌩쌩 달려요.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추적 남산 순환도로 길을 쫙 걸어오면서 쌩쌩 달리는 차를 보면서 그냥 확 달려들어 버릴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달려나가. 그런 충동이 예, 근데 이제 또 그렇게 확 이제 순간적으로 사람은 항상 순간적으로 일이 벌어진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갑자기 집사람 얼굴이 보름달처럼 뻥하니 이렇게 뜨면 그걸 보고 이제 뭐 혼자 고독을 씹으면서 뭐 또 울면서 이렇게 들어오면 또 집사람이 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이렇게 또 반겨주는 거야. 그러면 또 그 모습을 봐도 또 슬퍼요. 이상하게 그때 청승을 많이 떨었던 것 같아. 예, 힘든 시기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 그럼 그 당시에 아내분도 뭐 방금 뭐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뭐 이렇게 하셨다고는 하지만 정말 힘드셨을 것 같거든요. 물론이죠. 사실 좋은 일도 있지만 거의 한 8, 90%가 이판사판 공사판 되게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집안에 슬픈 일이 있으면 예전에 선배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와 같은 일을 당하신 선배가 야, 참 힘들다. 집안에 이런 일이 있으니까 마누라도 보기가 싫어지더라. 그래서 이렇게 헤어지나 봐. 근데 그런 일이 저한테 있으리라고는 전혀 상상을 못 했는데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우리 집도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집사람도 항상 이제 막 화가 나는 거지. 사실 아이를 계속 보듬고 있었던 사람은 난데, 자기인데, 왜 당신은 나가서 그렇게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술 먹고 들어오고 그러면서, 왜 집에 들어오면 그렇게 항상 말도 안 하고 그러느냐. 뭐 이런 조금하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이 커지면서, 뭐 자살소동도 벌어지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아니 어떤 자살소동이 뭐예요? 아니, 저는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울대요. 철철 울어. 근데 우는 모습 보면 또 측은지심이 생겨서 뭐 미워도 다시 한번 그만 찍고 우리 자자. 이렇게 나는 이제 그러더라고 저한테. 당신은 화내서 소리 한번 지르면 끝나지만 이게 몇 해의 이 얘기고 계속 그렇게 됐다 이거지. 애 아플 때도 굉장히 짜증을 많이 부렸는데 왜냐하면 나가서 일하고 들어오면 맨날 병원 가야지 집에 와야지 뭐 사람 사는 게 아니에요. 병원 갔다 집에 오면 집은 그냥 오만 난장이 돼 있지. 그것도 치워야지. 새벽에 나가야지. 이러니까 저는 짜증이 막 나요. 그래서 이제 조금 무슨 말을 하면 짜증을 부렸는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제는 막 이제 나한테 달려들대. 내가 밀었는데 넘어졌는데 막 그렇게 울어. 그러더니 아침에 일어났더니 자리에 없더라고요. 제가 그때부터 좀 촉이 있었나 봐요. 이거 분명히 일 저질러 갔다 생각했는데 또 느낌에 내 큰딸아이 뿌려준 산으로 간 것 같아. 주차장에 차를 보니까 차도 없어.
난리가 났죠. 막 택시를 불러가지고 도 달려서 갔더니 예. 차가 산 중턱까지 가 있는 거야. 예. 근데 그 사람도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막 기어갔어요. 털썩 내가 주저앉아가지고 네. 일이 벌어진 것 같아가지고 갔더니 나무가 이렇게 큰 나무가 산 중턱에 보이는데 이렇게 줄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일냈네. 아무개야 막 소리를 막 고래고래 치르고 갔더니 그 앞에 또 다소곳이 앉아 있더라고. 덥석 안아버렸지. 덥석. 살았다는 생각에. 아 근데 그 상황이 너무너무 절절하고 슬픈 거야. 내가 이런 인생을 살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을 거 아니에요. 또 끌어안고 또 절절절절 울다가 내려와가지고 갑자기 생각난 게 그랬죠. 야 우리 오래 살아야 되겠다. 국수 먹으러 가자 그래서 국수 먹는데 그 집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일을 끝내려고 했는데 목에 걸려고 그러면 백일로 배를 차고 목에 이렇게 걸려고 그러면 배를 발로 차고 배속 아기가? 응. 그 녀석이 이제 지금 22살이 됐거든. 그래서 못 죽겠더래. 그 아이가 엄마 살렸네. 맞아요. 예? 예. 어머, 잠깐 들었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슬펐을 거라는 게 확 와 닿아요. 그러니까. 그 눈물 젖은 국수를 드셨네, 두 분이. 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왜 또 아내분이 국수 먹자는 생각을 했는지 몰라. 아유, 오래 살라고. 임신 중이었으면 그때 몇 개월 정도 됐던 때였어요? 7개월이었어요. 7개월. 그 아이가 지금 22살. 네. 그러면 그 아이도 지금 미국에 가 있는 거예요? 네. 네. 완전히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뭐 이제 목에 힘주고 그러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기러기 아빠 생활이 17년. 그러면 너무 보고 싶고 그립고 그렇겠네요. 저 가족들 그리운 거는 뭐 여기 또 오늘 방송 보시는 기러기 부모들 계시겠지만 말도 못 하는데 네. 이 식생활이 문제가 돼요. 남자들은 설거지하는 거 제일 귀찮아. 그렇죠. 뭐 컵 하나를 딱 들어 이렇게 싸놓자 그게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먹는 것도 귀찮고 체리 먹는 것도 귀찮고 그러다가 몸도 피곤하고 이러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또 사건이 벌어진 거야. 무슨 사건이 또? 거울을 딱 봤는데 입이 여기 가서 붙어 있는 거야. 뭐야 또? 구안화사라는 거 아세요? 네네. 이게 왜 나는 분명 이게 왜 이러지 그러는데 네. 안까지 굳더만요. 이 구강 말이 안 안에까지. 나와. 근데 우리 일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예. 내 입이 왜 이래 그랬더니 네. 이 사람이 한다는 얘기가 괜찮아요 원장님도 이러는 거야. 뭐가 괜찮아? 그래서 도 딸려가지고 이제 한의원을 갔잖아요. 네. 돌아오기까지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이 지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저와 같은 경험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시지만 네. 이런 어떤 얼굴에 구안화사가 오시면 네. 금방 병원 가서 잡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게 오래 가더만요. 미세하게 이제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게 혼자 계실 때 이거 얼마나 놀랐어요? 여러 가지 하죠, 진짜 여러 가지. 아니 그때 다른 연기는 그때는 안 하고 있을 때였어요? 이 생활 하면서죠. 네, 신의 제자의 길을 걸으면서 그렇게 막 잠도 못 자고 그랬구나. 막 이러니까 네. 그리고 또 그동안에 나는 이게 쌓여온 것 같아. 17년 동안 먹는 게 부실하면 네. 피곤도 느끼고 잠도 제대로 못 자게 되고 네, 예민하면 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굴로 오던데요. 내 입이 왜 이래 이랬는데 입이 여기 가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그럼 얼마나 치료하셨다고요? 제가 한 달 반 걸린 것 같아요. 다시 오는데? 네. 그랬구나. 이게 지금 혼자 이제 있는 길거리 생활 가면은 때문에. 마스크 쓰신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쓰고 다녔는데 네. 첫째 또 발음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말을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이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 가만히 있어봐. 저기 저 탤런트 누구 아니세요? 아니 왜 말을 안 해요? 왜 말을? 이러는 거야. 근데 정말 낭패죠. 아 정말 저 사람 웃긴다. 되게 건방져. 악역만 하시고 그렇게 이러면서 실제 그런가 보다. 이런 예. 해프닝도 있었어요. 그 아이고. 양반 지금 보시면 그랬구나 이해하시죠? 혼자 있으면서 그런 고충까지 있었는데 그죠. 처음에 기러기 생활을 하고 아이들 셋을 다 유학을 보내고 이럴 때는 경제적인 부담도 있었을 텐데요. 물론이죠. 배우 생활이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이 있을 때만 네. 수입이 있는 거고 그렇죠. 일이 없으면 수입이 없는 거거든요. 단 이제 일이 있을 때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번다는 이점은 있지만 네. 그러니까 저는 항상 돈에 자렴이 들은 거야. 애들 또 이제 한국에 왔는데요.
얘들이 영어를 계속 쓰니까 네. 나서 크니까 미국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래서 이제 데리고 들어왔는데 나는 그랬어요. 아니, 공립 보내야지. 애들 공립 가서 이렇게 덮을덮을 놀면서 네. 이렇게 한국을 알으면 되는데 제 친구가 또 그러는 거예요. 네. 너 공립 보냈다가는 애 상처받아. 왜? 우리 어렸을 때는 외국 사람들 오면 막 신기해가지고 영어 배우려고 중국어 배우려고 그러 얘들 요새 애들은 틀리단 말이야. 글쎄. 그럼 어떡하냐? 사립 보내. 또 이러더라고요. 살도 만만치 않은데. 그 말에 또 저는 놀래가지고 그 겨울에 또 사립이란 사립은 다 찾아다니면서 학교 보내려고. 근데 다행히 교장 선생님께서 한 학교의 교장 선생님께서 제가 너무 이렇게 막 간절하게 원하니까 추첨은 단 끝났지만 아버님이 훌륭하시니까 제가 아드님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사립을 넣게 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진짜 말 그대로 제 주제를 모르고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뭐 사립 학비가 보통입니까? 그렇죠. 맨날 저는 진짜 타렌트 생활 때 네. 물론 몇 해 빼고는 매일 돈 꾸러 다녔던 기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돈도 잘 꿔줘. 갚을 것 같았나 보지. 물론 갚죠. 네. 갚는데 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드라마가 들어와서 빚을 갚어. 어. 그러면 이제 드라마 페이는 빚으로 다 나가는 거야. 그럼 이 자리가 비어. 네. 그럼 또 가. 난 한 사람, 두 사람한테만 꿨어. 근데 그 형님들이 네. 나를 너무 많이 도와줬어. 그분들은 같은 탤런트예요? 아니면 다른 분? 일반 분들이에요. 일반 분. 한숨을 저만 보면 그래요. 너 오늘 저녁 먹자고 그랬는데 내가 감이 왔어. 돈 꺼달라는 거야. 그럼 나는 또 그때 너무 푼수야. 네. 뭐 일단 돈을 꾸면 좀 도와주세요 이러잖아요. 네. 아, 형님, 내가 다 갚을게. 그럼 뭐라 그러면 여러 가지 하고 앉았네. 너 어떻게 살라고 그러니 나한테. 네. 아이고. 아니 어떻게 해요 그럼 상황이 이런데 돈을 또 탁탁 꿔줘. 정말 이 자리를 빌어서 형님 보시고 계시지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땡겨 쓰는 인생이었네. 맞아. 땡겨 쓰는 인생. 정말 이 돈에 사람이 급해지잖아요. 네, 네. 잠이 안 와요.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하고 완전히 틀려요. 코 골고 자요. 그러니까 더 그렇게 다니셨어요. 내가 어. 아침에 일어나면 나는 눈이 빨개져서 밤을 샜는데 잠이 와? 네. 아유 잠잘 거 자야지. 안 잔다고 돈이 들어와? 당신 이상해. 이러면서. 그러니까 현명하시네. 그때는 연기 말고 뭐 행사 이런 건 없었어요? 행사고 뭐고 저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행사까지 하셨어요? 저는요 정말 돈에 많고 적음을 떠나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저 밑에 섬나라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 저 밑에 섬 뭐 하여튼 지방이란 지방 시골이란 시골 스탠드바까지 다 밤무대 나가고. 그럼 노래하시는 거예요? 노래했죠. 노래 잘하시네요. 노래했는데 사실 이제 방송국에 어른들 계시잖아요. 선배들. 네. 선배들께서는 너 요새 밖에 나가서 뭐 부르냐? 그래서 아유 그런 거 안 해요. 내가 무슨 그래. 그래 그런 거 하지 마. 네. 너 근데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마 배우가 인마 나가가지고 인마 그 노래 부르고 그러냐. 속으로는 그랬지. 돈에 한번 좀 궁에 져 보세요. 남소리하고 속으로는 속상했지만 아유 그런 거 안 해. 저는 그런 거 안 해. 그러면서도 소리 소문 없이 막 달려서 진짜 열심히 노래하고. 벌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선배들이 그런 거 못하게 하는 분위기였나 봐요. 무지하게 엄하셨어요. 넌 마 집중해도 될 판인 안 될 판인데 나가서 막 그런데 노래 부르니 근데 사실 속으로는 그랬지. 저렇게 정육점 오픈도 갔었어. 아 근데 아이고. 그렇게 여러 군데 행사도 가시고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자녀분들이 다 악기를 배우시잖아요. 악기를 배워. 이 악기 배우면 이게 비용이 만만치 않거든요. 참 그래도 네. 저는 희한하게 이렇게 왜 대부분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렇게 오바를 해서 생활을 하면 이렇게 좀 구멍이 생기잖아요. 네. 근데 희한하게 메꿨어요. 너무 참 그래도 참 너무 행운아였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 뭐 악기가 한두 푼 하는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악기가 그렇게 비싼 줄 몰랐거든요. 어느 날 폼을 잡고 이제 아빠가 저 바이올린 사준다.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악기 생활 딱 갔어. 사장님이세요? 저도 저기 아드님 교복 입혀가지고 데리고 갔거든요. 이제 사립이니까 학교 끝내가지고. 네. 저도 이 학교 그러세요. 네. 근데 저 바이올린이 얼마나 되죠? 엄청 비싸지. 깜짝 놀랐어. 그리고 이 활 있잖아요, 활. 네.
무지하게 비싸요. 저희가 바이올린 전공이거든요. 바이올린 전공. 저는 알아요. 저희 집에 저 혼자 있는데 거의 휘청했어요. 집 기둥이. 네. 야, 그 부모님들 대단하신 거야. 효녀로 남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애가 옆에서 걔는 뭐 그때 아무것도 비싼 거 싼 게 뭔 줄 알아. 그래서 얘는 아직 초보자니까 이 정도면 됐어. 그런데 자꾸 실력이 늘어가면서 또 안 올라가야 사줄 수가 없겠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때 한번 허걱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악기에 유학에 그러게 정말 말해요. 본인은 라면으로 끼니 때우셨겠네. 그러니까요. 끼니는 잘 챙겨 드셨어요? 라면의 종류와 네. 라면의 맛과 라면 그 자체가 가진 각 라면의 향기를 저는 다 알아요. 아, 진짜요? 하도 드셔서.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여기서 이 각종 라면의 종류를 네네. 가져왔으면 좋았는데 아쉽게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면 더 재밌거든요. 했어야 되는데. 네. 제가 좋아하는 라면을 여러분들께 제 방식대로 끓여드리면 네. 아마 이게 무슨 라면이죠? 너무 맛있습니다 하실 거예요. 간단하게 레시피 저는 한번 도사가 다 됐어요. 도사가. 어떻게 끓여요? 라면은 물이 많아야 돼요. 너무 많으면 한강이고 그렇죠. 물을 조금 많이 해서 잘 끓이면 라면이 동동동동 떠요. 네. 근데 익어서 떠야 돼. 네. 설 익어서 뜨면 맛없어. 그리고 그 국물을 내실 때 그 양배추 있잖아요. 네. 그 양배추를 잘 끓여서 그 국물에다 한번 끓여보세요. 아주 맛도 깊고 속도 풀리고 좋습니다. 양배추라면 처음 들어봐요. 양배추? 네. 한번 끓여 먹어봐요. 얼마나 맛있나. 뭐 해봐야겠다 오늘. 네네. 네. 또 여기에서 라면의 달인을. 그러니까요. 라면의 달인이 되려고 된 게 아니고 생활고 때문에 라면의 달인. 그 아이들은 지금 너무 고마워하겠네요, 아빠한테. 이 녀석들이 예. 철부지인 줄 알았더니 네. 그래도 알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막내딸이 이제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뭐 살 거니까 뭐 돈을 보냈으니까 그거 해서 사라. 그랬더니 이젠 아빠 것도 사세요. 아빠는 너무 희생을 하고 사셨어요. 이 말에 뭉클했어요. 아이고 착하네. 네, 너무 착하네. 눈물 젖은 라면의 서러움이 싹 풀리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제 아는 저 형님도 계신데 아이들 다 유학 보냈었는데요. 네. 최근에 취직들을 했어요. 근데 아이 둘을 앉혀놓고 효도 계약서를 쓰더라고. 얘네들이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네. 다달이 100만 원씩 와. 아버지한테 드립니다. 아버지가 유학 보내줬으니까. 계약서를 딱 써놨어. 계약서를. 세상에. 야, 아들들도 근사하네요. 저는 뭐 거기까지는 안 바라고요. 그냥 건강하게 잘 커서 지들 인생 잘 살면 전 그걸로 만족해요. 아이고,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다 이래요. 그렇죠. 그 아이들 유학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말 정육점 앞에 오픈식에서 노래 맞아요. 그때 주로 했던 노래가 조용필 씨 노래 제가 잘 부른다고. 조용필 씨 네. 노래를 제가 좋아하고요. 네. 또 애창했죠. 네. 네. 친구요. 뭐 이런 좀 서정적이잖아요. 어. 우문 하늘에서 잠자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 겨울의 찻집이라든가 예, 예. 이런 거. 아 오늘 그 한 곡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침부터 이거 소리가 나올진 모르겠지만 예. 뭐 하실래요? 그러면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노래 그 겨울의 찻집. 그 겨울의 겨울 찻집. 찾지. 오늘 분위기하고도 맞을 것 같은데요. 네. 예, 박수로 청합니다.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바람 속으로 걸어갔어요. 이른 아침에 그 찻집 마른 꽃 걸린 창가에 앉아 외로움을 마셔요. 아름다운 배 사랑 때문에 홀로지 생긴 밤이요. 뜨거운
가슴에 두면 왜 한숨이라는 걸까 웃고 있어도 눈물이 난다 그래 나의 사랑아 야, 발성이 성악 아니, 근데 하시는 줄 성악 알았어요. 네. 성악 배우셨어요? 하셨어야 되는데. 제가 그래서 콩쿠르 나가서 많이 상도 받았잖아요. 아, 어쩐지. 보통 솜씨가 아니시죠? 네네. 이 아침에 가능하지 않다고 하시더니 막 쫙쫙 올리시네요. 야, 이 노래는 정육점에서 부르긴 좀 아까워. 그 정도로 별 행사를 다 해가면서 아이들 뒷바라지를 했다. 그렇죠. 그렇게 17년의 기러기 아빠 생활을 했어요. 네. 자, 마지막은 예. 자식을 위한 무속인의 네, 길입니다. 2014년 11월이죠. 연기 생활 30여 년 끝에 무속인의 길을 택하게 됩니다. 사실 수년간 피하려고 버텨봤지만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했던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자녀들 때문이었는데요. 이후 8년째 무속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때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만난 게 요 전이에요. 그죠? 맞아요. 근데 그때도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요? 그래요? 네. 그때 이렇게 저를 보거나 다른 출연자들을 이렇게 보실 때 네. 그냥 이렇게 스쳐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을 저는 조금 받았었어요. 그게 네.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을 보잖아요. 네. 이 느낌이 우리는 그냥 스치고 그냥 네, 보잖아요. 네. 근데 저는 네. 이렇게 보면 느낌이 오는 거야.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하고 틀린 거예요. 네. 근데 그 느낌을 얘기를 해주면 뭐 이렇게 다 맞는 거죠. 저는 사실 이제 어려서부터 좀 요상했어요. 네. 이렇게 막 하늘 별을 보고 나는 어느 별에서 왔지?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도 하고. 어린애가. 어머. 네. 그리고 뭐 저 건강하게 열심히 공부해서 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네. 저는 알아요. 도와주실지. 막 이러면서. 그러면 옆에서 우리 어머니가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지.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너는 뭐 그렇게 애가 그런 소리라고 그러니? 애 같지 않으니까. 그리고 막 비가 오면 나가서 막 춤춰요. 천둥번개에 막 치고 그러면 이불 속에 들어가서 숨지 않고 막 춤추고 막 난리를 치고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때부터 사람들을 보면 막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동네 아줌마들은 저희 아버지 엄마가 걱정하실까봐 얘기를 안 했지만 네. 하루는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 도대체 커서 뭐가 될래? 아무 소리도 안 해. 너 자꾸 나가서 애들한테 무슨 소리하고 그러지 마. 내가 무슨 소리를 했다고 그래? 기억을 또 못 해요. 너 뭐 어느 집 저 마루 밑에 저기 산소 있다고 얘기하고 네 집 귀신 있다고 얘기하고 저 밑에 구멍가게 아저씨 오래 못 산다고 네가 얘기했. 나 안 그랬어. 근데 내가 그런 거야. 본인은 기억을 이 못하는 말은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퍽 나와요. 그리고 잊어버려요 또. 이걸 생각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니까 당연히 잊어버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이슈화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막 죽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결혼 생활을 했는데 결혼 생활 하면서부터 점점 이런 어떤 신기가 더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단골레를 이제 만났더니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와 같은 이제 무당 직업을 가진 사람. 집에다가 신당을 좀 모시고 사는 게 어떻겠냐. 나도 거긴 동의한다. 왜냐하면 내가 좀 이상하니까. 그래야 신기를 좀 재운다. 그래서 제가 타렌트 생활하면서 7년 동안 신당을 모시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제 5년 차, 6년 차가 아니죠. 그때도 매일 옥수하고 무슨 저 보름이면은 떡 해놓고 빌고 막 이랬는데 그 신당을 모실 때 저희 집사람이 첫 번째로 집을 또 나가더라고. 자기는 무서워서 못 살겠대.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맨날 신당 차려놓고 이런 집에서는 못 산대. 근데 자식들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또 들어와야지. 그렇게 하더니 나중에 미국 가기 전에 잠깐 이제 한국에 와서 애들 하도 영어만 해가지고 내가 한국에서 교육을 시켰다고 그랬잖아요. 그 기간 동안 또 자기가 옥수는 이제 아침에 물을 따르고. 그러니까 저는 자발적으로 하게 놔주지 해야 돼. 정성 좀 들여. 이런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급기야는 너무 이제 신병이 도지니까 막 배가 무지하게 아픈 거야. 이렇게 그때 저 M본부 할 때도
마탱이가 갔을 때예요, 조금. 아, 가면 물병 때문에. 이렇게 카메라가 지금 앞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타르불이 빨간불이 탁 들어. 어. 네. 뭐 그렇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타르불이 딱 꺼지면 네. 배가 너무 아파서. 다른 어. 이제 저기 패널로 가서 얘기를 하는데 옆에 계신 선배가 어. 야, 너 제발 좀 그러지 좀 마. 내가 너 때문에 불안했어. 내가 생각했던 거 얘기를 못 하겠어. 아파하니까 자꾸. 아, 그 자식 참 옆에 앉아가지고 5시간이 사람 못 살게 구네 이러더라고. 네. 얼마나 미안해요. 그래서 내가 그 형님한테 형 같이 먹고 살자고. 아픈 걸 어떻게 일부러 그래요? 아, 형 생각보다 못 인정하네. 뭐 이러면서 세월이 바뀌었는데 네. 내가 너무 아픈 거야. 병원을 가도요 이래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아니 난 이렇게 아픈데. 아유 예민하시잖아. 예민한데 당연히 아프죠. 신경성 위장병이에요. 이러는데 그 의사 얼굴을 그냥 확 쥐어뜯고 싶은 거야. 약도 난 안 아픈데. 드니까. 그렇죠. 집에 오면요. 아유 진짜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못 하게 하는. 그러면서 얼굴이 새카맣게 변해요. 못 먹죠. 네. 먹으면 아파요. 물을 먹어도 아프고 네. 못 먹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췌장이 안 좋은 줄 알고 네. 뭐 초음파도 다 했는데 깨끗하세요. 어허. 그래서 이제 모셔놓은 신당에서 제가 기도를 하죠. 어. 네. 아프니까. 어. 아니 신령님들 제가 왜 이렇게 아픕니까? 저를 살려주셔야지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는데 뽕 하고 뭔가 메시지가 귀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메시지? 어떤. 너 이제 죽어. 이 신의 메시지는요. 네. 이게 일반 우리가 다이얼로그 디스커션 할 때처럼 이런 속도가 아니에요. 슉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걸 이해 못 하시겠지만 내 놈 나 이제 앞세워가지고 네. 저희 집안이 굉장히 번창했던 집안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할머니 또한도 이런 무속인이셨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우리 집안의 기둥이셨는데 뭐 굉장히 으라차차 하셨는데 어머님이 그런 직업이라는 걸 아버님은 인정을 안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집안이 확 뒤집히면서 예. 뭐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 하겠습니까? 이 순간에 다 없어지던데.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지면서 빨간 딱지가 들어와서 막 집에다 빨간 딱지 붙이고 그러는데. 근데 아무튼 제가 그런 경험이 다 있고 해가지고 이 배가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더니 네. 니는 무당 만들어서 찌그러진 집안 일으켜 세우려 했더니 도대체 말을 들어 처먹어야지. 우린 이제 밑으로 간다. 이 말에 밑으로 간다는 말은 있잖아요. 네. 네. 절대로 제가 아는 바로는 신이 계신 집안은 절대로 가시지 않아요. 그래요? 종교를 개종한다고 그래도 그것이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신이 있다고 그래서 뭐 그 사람이 일반적인 삶을 못 사는 것도 아닌데 오늘 이 방송을 보시면 너무 요동치시는 삶을 사시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런 인생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면서 인생을 살아야 편안해지는데 나는 어찌됐건 그래가지고 아무튼 납작 엎드렸어요. 왜냐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내 자식들한테 간다.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가 이제 자식들한테 간다. 네가 안 받으면 자식한테 가겠다 이거야. 내림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지금까지 열심히 신의 제자 일을 하고 있죠. 이게 그 뜻이군요. 자식을 위한 무속인의 길. 그렇죠. 내가 안 아이들 받으면 때문에. 내가 안 받으면 밑으로 가니까 내가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두렵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두려운 것보다도 네. 하늘이 무너지는 것 네. 같았죠. 제가 그때도 20몇 년 동안 방송을 했는데 제가 방송이 진짜 나의 밥줄이었는데 네. 이것이 끊기고 나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디서 내가 인컴을 만들어서 얘들을 공부시키고 먹여 살려야 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랬죠. 그 앞에 이제 어른들께서 신령님들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결정을 졌고 이제 엎드립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오로지 이제 나는 앞만 보고 걸어왔는데 정말 저도 인간인지라 조마조마한 삶이었죠. 초창기 때는. 그리고 이 신병이라는 게 신내림굿을 받자마자 낫는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신의 일을 하면서 알게 모르게 낫게 있게 되는데 이것은 신들께서 이제
이제 말 그대로 시험을 하시는 거지. 네가 나를 올곧게 영원히 잘 받드는지 아닌지는 내가 본다. 그러면서 이제 말 그대로 제자의 하는 행동과 여러 가지 일련의 뭐 말과 이런 거를 다 종합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앉아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그러더라고. 아니 나보다 더 아픈 것 같은데 좀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아파 보여서. 얘기하세요. 아유 아닌 것 같아. 내가 불안해가지고 얘기를 못하겠어. 저도 아픈데요. 저 암 수술했어요. 근데 나보다 더 아프시고. 이런 해프닝도 있었어요. 지금 완전히 다 나으신 거죠? 아니 근데 그러면? 어느 날 내가 이러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러고 앉아서 하는 거야. 싹나 또. 그때 너무너무 놀랬어. 그것도 희한하네. 내 몸이 섰네? 그때부터 괜찮더라고요. 근데 또 재밌는 얘기 하나 들은 건 그때 그 당시에 또 촉을 가지고 어떤 스타가 탄생할 걸 미리 좀 저도 들었어요. 알았다 뭐 아니 이런 이쪽 얘기도 방송가에는 그 소문이 네. 다 있었어요? 그 제가 알기로 그 배우 이서진 씨 완전 아. 신인 시절인데 그래? 탑스타 된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누구나 신인 때는 참 이해 바르고 행동 바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제 조금 이제 인기가 올라가고 네. 또 돈이 쌓이면서 얘네들이 목소리도 바뀌고 힘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저도 좀 바뀌는데 네. 어쨌든 참 신선한 사람이 저쪽 백화태에서 손을 이렇게 앞으로 모으고 네. 서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 좀 일로 와봐. 너 누구냐? 네. 아무아무개 형 따라서 와가지고 연기 지망생입니다. 연기 여기서 역할 맡았어? 5분 정도 남. 5분이면 너 5분이면 세월이야 방송에서. 근데 너 되겄다. 내가 이랬어. 너 스타 되겄다. 근데 잘해. 꼭대기 올라가서 시건방 떨으면 넌 낙동강 오리알이야. 너 이서진 씨인데 이서진 씨가 꼭대기에 올라가셔서도 아주 이해 바르고 행동 바르신 것 같아. 생명력이 있더라고.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연습실에 얘가 이제 타이틀롤을 맡았을 때인데 이제 저는 이제 중간에 들어가는 배역이라 새벽에 또 연습을 해요. 드라마는 새벽부터 촬영을 하잖아요. 연습을 탁 또 나나름대로 또 성격 분석을 하고 이러고 있는데 누가 어깨를 탁 뭐야 서진이더라고요. 환영합니다. 딱 이래서 속으로 자식 많이 컸네. 손모으고 계셨는데 얼마 옛날에는 신기했겠네 이서진 씨도. 그러니까요. 말대로 됐으니까. 이서진 씨는 항상 그랬어요. 이 형님이 나 스타 된다고 그랬다고. 나 형님 그 얘기 항상 안 잊어버리고 가슴에 새기고 있었어요. 또 그랬구나. 그런 온고지심한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 친구가 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게 이쪽 방송가에서 소문이 그때 났었는데 그래서 무속인 연기 시키고 막 이러지 않았어요? 저요? 네. 저는 안 해본 역할이 없습니다. 도둑놈, 무속인, 무용선생. 무속인은 이제 이 무속인의 어떤 분량이 많겠습니까? 무속인이 주인공 아닌 이상. 네. 뭐 괜히 근데 제가 무속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손님을 상담하지만 그렇게 오버 안 하거든요. 근데 감독은 그때 나를 너무 오버하게 만들었어요. 뭐 눈을 뭐 방울을 흔들다가 눈을 한번 탁 뜨라고 뭐 그런 거 있잖아. 확 그래가지고 드라마에서 그런 거. 너희 집에 문제가 있어.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해요. 누가 그렇게 그거 안 해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하지.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고 지금은 어떤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제 집사람은 이제 드디어 선포를 했죠. 네. 나 당신하고 못 살아. 이혼하자. 아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할 말이 없죠. 내가 아주 설득을 시켜도 돌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네 마음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나는 혼자 살 거고 내가 내 새끼들은 책임져야 하니까 그건 걱정하지 마.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도 나는 속으로 내심 바랬어요. 이 사람이 돌아와 주길. 근데 한 2주, 3주가 다 돼서야 전화가 오더라고요. 비로소. 잘못했다고. 우리 가족 모두가 응원하니까. 아이들도? 열심히, 열심히 아이들은 뭐라고 하라고. 하던가요? 아빠 응원해요. 응원한대요. 이렇게 아들 동섭 씨는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을 한 명씩 도와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각자 인생을 더 나아가게 도와주신다는 그 직업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다. 네. 굉장히 힘이 되셨을 것 같아요. 녀석이 많이 컸더라고요. 어느 날 방학이 돼서 집에 왔는데 저는 아이들한테 신당 들어가서 절하라는 소리 안 해요. 네. 그걸 어떻게 강요합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지가 들어가더니 넙죽 눈곱도 안 띄고 절을 하더라고요. 네. 왜 저랬니? 그랬더니 아버지 건강하고 나 하는 공부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냥 절했는데 잘한 거예요? 네. 한다는 소리가. 근데 아버지 이 신당 아버지 돌아가시면 누가 해야 되는 거야? 뜨끔하더라고. 얘가 많이 걷구나.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하지? 두 가지가 있어. 첫째, 무속 이 제자가 죽기 전에 정리를 해서 없앤다. 둘째, 자손이 몫을 져서 조그맣게 계속 모시면서 옥수 발언을 한다. 뭐래요? 내가 할게 그럼. 그랬어. 이제 다 가족들도 이해를 한 거네요. 너무 고맙더라.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저희가 살아오신 얘기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쭉 네. 한번 네.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더 편안해지신 것 같아서 전에 뵀을 때보다. 네. 그래서 저는 마음이 더 놓였습니다. 오늘 뭐 말하기 싫은 부분도 있으셨을 텐데 이런 저런 얘기 다 해주셔서 고맙고요. 네. 계속해서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문화 연예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정아 연예 전문 기자고요. 김서지 배우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 한번 짚어볼 텐데요. 현재 연예계는 그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지금 네. 닷새째 굉장히 시끄럽죠. 지금 사실 한 4일 정도 이 연예계가 이 사람이 누구냐에 굉장히 초점을 맞추면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유명 영화 배우가 수년간 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어서 파문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고 있는 이 프로포폴.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인데요. 강한 중독성 때문에 지난 2011년도부터 마약류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 의학 목적이 아닌 투약은 불법입니다. 아, 근데 불법 투약이 어디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네, 보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네. 각각 수년에 걸쳐 10여 차례 이상 프로포폴을 의료 외 목적으로 네. 불법 상습 투약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이 됐다고 합니다. 어떤 계기로 포착이 된 거죠? 네, 일단 식약처에서 이 해당 병원의 프로포폴 사용량이 지나치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이 부분을 의심을 했기 때문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지난해 말에 이 병원을 압수수색한 검찰에서 진료 기록을 분석을 했고요. 또 병원 의료진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유명 배우 등의 불법 투약 정황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 차명으로 투약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유명 배우는 친동생의 이름으로 투약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불법 투약한 이가 더 있는지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유명 배우 투약에 대해서 무슨 증언이 나왔어요? 네, 이 부분도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유명 배우에 대해서 병원 관계자가 증언을 한 겁니다. 이 병원 관계자는 지난해 초순 혹은 그리고 뭐 중순 정도까지라고 이 기억을 더듬어 가면서 이 유명 배우를 본 것 같다라고 증언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배우가 내성이 생길 때까지 투약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 프로포폴을 맞은 사람들 중에서는 이 배우뿐만 아니라 이 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투약량 그리고 시간을 설정해서 자동 주입되는 기계까지 사용할 정도였다라고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독성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재는 이 유명 배우가 누구다라는 소문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바람에 프로포폴 연예인이라는 키워드가 주요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내리기도 했습니다. 이에 본인과 친동생 모두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특정 연예인의 실명이 몇몇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명 배우의 실체가 밝혀졌죠? 네, 그렇습니다. 이 유명 배우의 정체는 바로 배우 하정우 씨였습니다. 하정우 씨가 그래서 어제죠,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게 어떤 입장을 밝힌 거예요? 네, 일단 지난 18일인데요. 하정우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얼굴 부위 흉터 때문에 평소에 고민이 많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2019년 1월에 레이저 흉터 치료로 유명하다라는 한 병원의 원장을 소개받았던 거죠. 그래서 이 병원
병원 원장으로부터 하정우 씨의 피부 흉터 치료를 돕고 싶다라는 아주 적극적인 의사를 전달받았다라고 하면서 시술을 일단 받은 기간에 대해서는 2019년 1월경부터 9월경까지 약 10회에 걸쳐서 굉장히 강도 높은 레이저 시술을 받았다라고 밝혔습니다. 일단 이 프로포폴을 받은 이유에 대해서는 원장의 판단 하에 수면 마취를 시행한 것이 전부고 어떠한 약물 남용도 없었다라고 굉장히 결백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현재 또 논란이 되고 있는 동생의 명의로 진료를 받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 하정우 씨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하정우 씨 소속사 측은 원장은 최초 방문했을 때부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하는 등 프라이버시를 중시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병원장이 하정우 씨에게 소속사 대표인 동생과 매니저의 이름 등 정보를 달라고 요청을 했고요. 사생활 보호 차원으로 막연히 좀 생각을 했던 차원에서 의사의 요청이라 별다른 생각 없이 그냥 알려주게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원장의 요청이 있었기는 하나 경솔하게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네. 또 그로 인해 이러한 오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하정우 씨의 입장을 좀 보자면 치료 목적은 맞았으나 이런 뭐 약물 남용은 없었다 네. 이런 얘기인데 이거를 좀 증거 자료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소속사 측에서는 굉장히 당당하고 뭐 더 이상 해명할 것이 없다, 뭐 거의 이런 입장인데요. 일단 병원 치료 과정에서 수개월간 이 병원 원장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본인들이 주장하는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장담을 했고요. 더불어서 수사기관이 사실 확인 요청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돼요? 하정우 씨하고 그 병원하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일단 한 매체에서는요,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가 하정우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현재 문제의 병원 원장 그리고 직원 1명이 구속된 상태입니다. 네, 앞으로의 수사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믿고 보는 배우, 저도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요. 조진웅 씨가 결혼 7년 만에 아주 예쁜 딸을 품에 안았다라는 소식입니다. 조진웅 씨와 아내분은 이제 17일에 딸을 품에 안게 됐는데요. 산모와 아이 모두 건강한 상태고 또 조진웅 씨의 가족, 지인들의 축복을 받으며 아내의 곁을 지키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아, 조진웅 씨가 결혼했었어요. 네. 네, 조진웅 씨 부부는 7년여의 열애 끝인 지난 2013년 11월에 화촉을 밝히고 부부가 됐는데요. 조진웅 씨는 2004년 영화 말죽거리 잔혹사에서 단역으로 데뷔한 이후에 2011년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 무사 무윤력으로 존재감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무명 시절을 기다려준 아내에게 깊은 고마움을 간직하며 화목한 가정을 꾸렸다고 합니다. 네, 이후 조진웅 씨는 굵직한 작품들에서 대중들에게 존재감과 연기력을 모두 각인시키면서 맹활약을 하고 있고요. 영화계 대표 사랑꾼으로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아내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큰 힘이 되는 가장 든든한 내 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7년 만에 품에 안은 딸이 얼마나 예쁘고 네. 그 마음이 또 얼마나 기쁠까요? 그런데 조진웅 씨가 아내의 임신 사실을 좀 평소에 알리지 않았다면서요? 네, 아무래도 아내를 배려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최측근, 뭐 가족 정도 말고는 이 아내의 임신 사실 같은 경우를 알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기자들 같은 경우도 조진웅 씨뿐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한 지 한 5년, 6년, 7년 이렇게 된 배우분들에게 뭐 자녀 계획 어떻게 되세요? 라는 질문을 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근데 조진웅 씨도 마찬가지로 그런 배우분들 중에 한 분이었죠. 근데 스스로도 자녀 계획이라던가 아내의 출산 같은 이런 사적인 영역에 대해서 좀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좀 경계했다라고 소속사에서 얘기를 해요. 소속사 역시 이러한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이 아내가 출산하는 당일 오전까지도 영화 촬영에 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의 진통 그리고 출산 소식을 접한 뒤 바로 스태프들에게 이제 양해를 구하고 바로 산부인과로 달려갔다라는 소문이네요. 그거 잘한 거예요. 바로 달려가야지 나중에 큰일 납니다. 평생, 네, 혼나죠. 네, 어쨌든 저 배우 중에 한 명 또
딸 바보 예약됐네요. 네. 그리고 사실 조진웅 씨는 결혼 그 기자회견 당시에 네. 이세에 대한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세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지만 되는 대로 빨리 많이 낳겠다라고 밝히면서 어떤 자신이 앞으로 다산을 하겠다라는 어떤 포부를 밝히기도 한 거였죠. 네, 아우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이 국민 배우 조진웅 씨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국민 딸바보로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고요. 네, 이후에도 배우로서 작품 활동을 왕성하게 임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미 2020년도에 활동 작품 스케줄이 꽉 차 있다고 합니다. 네, 잘 될 때는 또 좋은 일이 쫙 와요. 네. 네, 아 좋겠네. 박스오피스 순위 한번 알아볼까요? 네. 네. 이번 주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소식입니다. 5위 슈퍼소닉, 4위 기생충, 3위 클로젯, 2위 작은 아씨들, 1위 정직한 후보입니다. 아, 순위를 쫙 보니까 기생충. 네, 아카데미 시상식의 네. 주역인데 재개봉을 했다고 들었는데 바로 순위에 든 모습이고요. 현재 1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정직한 후보. 어떤 영화인가요? 네, 2월 극장가에 활기를 불어넣는 건강한 웃음 신드롬으로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는 영화 정직한 후보는요. 거짓말이 제일 쉬운 삼선 국회의원이 선거를 앞둔 어느 날 하루아침에 거짓말을 못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디를 그린 이야기입니다. 코믹 연기 선수들이 나오네. 재미없을 수가 없겠네요. 아, 그렇죠. 영화를 관람한 관객들이 관람 포인트로 배우들의 아주 능청스러운 연기를 꼽았는데요. 네. 특히 주연인 이 라미란 씨의 이 능청스러운 연기 꼭 주목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믿고 보는 배우죠. 라미란 김무열 씨의 연기 기대해 보겠고요. 이어서 다음 영화는 하정우, 김남길 씨가 주연한 클로젯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영화 클로젯은요, 이사한 새 집에서 딸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 이 딸을 찾아 나선 아빠에게 사건의 비밀을 알고 있는 의문의 남자가 찾아오면서 벌어지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지금 클로젯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와 독특한 영화 설계, 배우들의 호연으로 세대를 넘나들며 폭넓은 영화 팬들을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뭐 하정우에 김남길까지 나오는데 뭐 예. 소재가 또 독특하고요. 일단 동양이 아니라 서양에서 주로 쓰이는 소재가 있습니다. 벽장이죠. 이 벽장을 소재로 동양적인 정서를 가미해서 아주 색다른 이야기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아주 온몸을 소름 돋게 만드는 사운드, 그리고 시종일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긴장감이 장르적인 이 영화의 팬은 물론이고 1020 관객들의 마음까지 아주 사로잡고 있다고 합니다. 더불어 이 연기 참 잘하는 두 배우가 뭉쳤기 때문에 기대하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아우, 저는 기대감이 어마어마해요. 주연 배우의 이름만 들어도 네, 기대가 되고요. 또 다음은 전 세대를 사로잡은 영화죠. 슈퍼소닉. 이게 또 슈퍼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네, 영화 슈퍼소닉이 국내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슈퍼급 흥행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개봉 후 북미, 국내 모두 뜨거운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복을 노리는 천재 과학자 닥터 로보트닉이 맞서서 위험에 빠진 지구를 구하기 위한 소닉의 스피드 액션 블록버스터 작품입니다. 네. 저기 예전에 이제 게임 팬들한테도 추억의 영화일 것도 같고 네. 예, 오늘 이 영화까지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우수답게 이제 오후부터는 날이 좀 풀린다고 그러니까 이대로 보분으로 가는 건가 싶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 맑다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걱정도 없다고 하니까 외출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더욱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